안녕하세요. 오늘도 2차 함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 태진쌤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고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내서 강의하러 이제 학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를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부분부터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오케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기본 2차 함수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동시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더라도 그래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래프,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제 P, Q라고 하는 것이 꼭지점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로 안에가 0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X값이라고 보는 이제 P값과, 그 다음에 이제 Y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일단 중3 내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었는지, 이제 어떤 거는 이게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을 내가 사용을 하고, 뒤에 있는 거는 내가 그대로 사용하잖아, 그지? 근데 그것에 관한 강의는 선생님 첫 번째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꼭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A는 그래프의 이제 개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A가 양수면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거가 양수였었을 때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을 때는 A라고 하는 것이 음수인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꼭지점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P, Q 뭐 다 부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둘 다 양수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죠? 둘 다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했었을 때 꼭지점에 그 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A도 마찬가지로 양수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래로 볼록인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겠다.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여기 Y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축에 닿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0, 얼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X값이 0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한다면 0을 대입해봐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P의 제곱 아닙니까? 그럼 이제 A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것이 0, A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것이 Y절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형의 상태에서는 직관적으로는 표준형, 그 꼭지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Y절편까지 가져야 된다.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Y 그 축에 닿는 점이기 때문에 X값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절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죠? 완벽하게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항상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대칭할 것이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꼭지점에서의 무슨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꼭지점에서의 X좌표가. 꼭지점에서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축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합니까? X는 P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2차 함수를 보면서 요 형태만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지. 요거랑 또 다른 형태 하나가 더 있는데, 걔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가 그럼 무엇이냐? y는 a, x-b의 제곱 플러스 q가
좀 지웠네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때 또 다른 형태는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야. 일반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형으로 뭔가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2차 함수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사실은 이제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이제 차이점은 요 y 대신에 0 집어넣는 게 그냥 2차 방정식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y 대신에 0을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뭐다? 해를 구하는 거다.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거다.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y 값이 0이었을 때 2차 방정식에서의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계산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0 대신에 y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었을 때 그때 y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 근데 이 일반형도 정말 자주 나오는 2차 함수를 배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어떠한 이제 2차 함수에 필요한 것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도 꽤 많은 문제가 나오죠. 내신에 있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가 여전히 있는 거 보이지? 그지? 특별히 변화 없이 A가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였었을 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였었을 때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었을 때 어떻게? Y가 그냥 C가 나오잖아. 뭐라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C가 나온다? 사실은 이게 뭘 나타내느냐? Y 절편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얘들아 C 값이라고 하는 게 그냥 Y 절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일반형을 가지고는 그래프의 개형과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의 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 절편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표준형 상태에서는 X에다가 0을 대입했었을 때 그때의 Y 값을 계산했었단 말이지. 근데 뭐 실제로 뭐 숫자가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대로 두는 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호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형 상태에서 이식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려면 물론 일반화되어 있는 이제 식가적으로 변형시키는 것도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 맨 처음에 이제 좀 쉽게 접근하려면 숫자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형 상태로 우리가 이제 표준형 상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요거 두 개 가지고 얘기 좀 해볼게요. 오케이. 뭐, x의 제곱하고 플러스 4, 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의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로 갔는데, 뭔가 묶는 거, 좀 더 복잡한 식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로 한번 바꿔보죠.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요,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일단은 냅두고,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x의 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가 필요하다. 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묶은 다음에, 요 가운데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의 제곱을 해줘야 돼. 요거 반이 얼마야? 1이죠. 제곱하게 되면 1이다.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있잖아. 다시금 전개를 했었을 때 여기까지는 나오거든. 근데 여기 2는 새로운 애야. 원래 없던 애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아래 식은 우리가 등으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원래 없던 애를 만들었다면 다시 없애주셔야 돼요. 상쇄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가 나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해주게 되고 원래 있었던 상상을 그대로 써준다면 원래 위에 아래 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다가 요것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더라면 알 수 있는 모양이지만 완전 제곱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완전 제곱식의 형태고 뭐 뒤에 거는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이제 이러한 일반형의 상태를 이러한 이제 표준형의 상태로 바꿨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제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일단 y 절편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면 그래프 그냥 완벽하게 이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 뭔가 손을 쓰지 않고 바로 나와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형하고 표준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익숙하게 가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또 이것도 고민할 수 있다? 이건 좀 아니지만
이거 전개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제곱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고 마이너스 1 하시면 되죠. 종종 이 앞에 2를 먼저 곱하느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제곱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쌓이는 것처럼 일반형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형에서 쉽게 얻어지는 거 꼭지점,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쉽게 얻어지는 거 y절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이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죄송해요. 네,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ABC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개형을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ABC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한 게 A는 오케이 그냥 보자마자 알아. 근데 C 오케이 Y절편이야. 그래프가 Y축에 닿는 점 내가 알아. 근데 B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에요. 얘네 두 개가 만약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Y축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왼쪽에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는요 A, B의 부호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A하고 그 다음에 B가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까 봐요. 두 개의 부호가 똑같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AB의 부호가 다릅니다. AB의 부호가 반대라고 볼 수 있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것도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똑같은 경우 우리 아까 했거든? 그지? 어떻게? 뭐 EX로 이렇게 갔잖아요. 얘들아.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 이게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가 반의 제곱했고 원래 없던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등호가 붙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어떻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이렇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고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 보이세요? 양수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두 개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Y축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똑같으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아니라 생각해봐라. 여기가 플러스야 아니야? 플러스잖아. 왜냐면 이거 두 개를 요거를 묶는 거잖아. x의 제곱을 묶는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왔다면 그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 100% 여기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에서의 x좌표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0이 되게끔 만드는 x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꼭지점에서의 x좌표잖아.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다. 그랬을 때가 어떤 경우라고요? 두 개의 부호가 똑같았을 때. 누구랑 A, B의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Y축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또한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거. 표준형에서 일반형 가는 것도 꽤 많이 나와요. 어떠한 조건들을 준 다음에 표준형을 만들게끔 하고 그것들을 전개한 형태를 다시 문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 있어서 그래프 기본적인 개형 알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평행 이동을 완벽하게 다 한 상태, 그러니까 x축으로도 그렇고 y축으로도 그렇고 평행 이동을 다 한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다면 2차 함수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형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할 때도 맨날 필요한 게 뭐다? Y절편, 그다음에 꼭지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사실 X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X축이 닿는 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2차 함수, 일반형하고 표준형. 두 개 다 중요하다. 선생님은 두 개 다 써먹는다. 요거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3학년과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또 이제 다른 학년들 것도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것도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